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 옛날 친구들도 연락이 뜸한데 새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또는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명절에 모였던 친척들, 이제는 연락도 안 하죠. 회사 동료들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동창회도 해마다 참석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구나. 이제 나한테 남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맞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70대의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매일 같이 산책하는 분들, 65세의 동호회 들어가서 인생 2막을 시작한 분들, 퇴직 후 봉사활동하면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는 분들, 오늘은 60대 이후 인간관계가 왜 줄어드는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왜 나이가 들면 사람 관계가 줄어들까요? 이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젊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회사, 학교, 동네, 교회, 모임, 동창회, 친목회. 여러 곳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동료들이 있었고, 점심시간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었고, 퇴근 후엔 술 한잔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말엔 아이들 학교 행사 가면서 학부모들 만났고, 동네에서 장 보면서 이웃들과 인사했고, 교회나 성당 가면 신도의 사람들과 수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장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먼저 퇴직을 합니다. 회사 생활 30년, 40년 하다가 은퇴하면 하루아침에 회사 동료와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엔 연락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 밥 한번 먹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의 화제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회사 이야기, 업무 이야기, 상사 욕하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그런 공통분모가 사라집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놀지 뭐. 이런 대화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독립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도 가고 엄마들끼리 수다도 떨고 아빠들끼리 술도 마셨죠. 하지만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면 그런 모임도 자연스럽게 끝이 납니다. 우리 애 이제 다 컸어. 이제 만날 일도 없네. 그렇게 수십 년 알고 지내던 학부모들과도 연락이 뜸해집니다. 세 번째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땐 멀리 나가는 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 다음 주에 바다 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쉽게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면 멀리 나가는 모임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가지 뭐. 처음엔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다음도 못 가고 그 다음도 못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가 먼저 가시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던 친구들도 어색해집니다.
부부끼리 만나던 건데 혼자 나가기 민망해. 저 사람들 보면 자꾸 남편 생각나서 슬퍼. 그래서 점점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전화기를 들고 연락할 사람이 손에 꼽힙니다. 아, 나 혼자구나. 내 주변에 남은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노인 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정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땐 의무적으로 만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장 상사, 거래처 사람, 친구의 친구, 자녀 친구, 부모님. 솔직히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었죠. 저 사람 별로인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관계들이 정리됩니다. 의무가 아닌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0년 지기 친구보다 3개월 된 친구가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 왜 그럴까요? 오래된 친구는 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넌 원래 그렇잖아. 넌 예전부터 그랬어. 넌 변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나는 변하고 싶은데 옛날 모습으로만 보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친구는 다릅니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봅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 없이 오로지 지금의 나를 받아들여 줍니다. 이 사람 참 따뜻하네. 이 사람하고 있으면 편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인생이 다시 빛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 새로운 친구를 만든 사람들이 옛날 친구만 만나는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배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용기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어디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먼저 다가가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이도 있는데 먼저 말 거는 게 민망해. 거절당하면 창피하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외로운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 인연을 얻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세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비슷한 나이대 분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보는 분. 그럴 때 먼저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좋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인사 한번 가볍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문이 열립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상대방도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네, 날씨 좋네요. 이 정도만 대답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며칠 후 또 보면 또 인사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어제는 비 와서 못 나왔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납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쯤 와요. 아, 저도 그 시간에 자주 와요. 어느새 대화가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시간 되면 같이 산책할까요? 이렇게 관계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 67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딸은 다른 도시에 살아서 자주 못 봅니다. 처음엔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고 청소하고 밥 먹고 자고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 여성분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얼굴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상대방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와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공원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상대방도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고 자녀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우리 처지가 똑같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지금은 산책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 같이 점심도 먹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먼저 다가가는 용기의 힘입니다. 한마디 인사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사를 찾으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겁니다. 책을 좋아하신다면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복지관의 노래교실,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게이트볼이나 탁구 동호회, 이런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읽어보셨어요? 이 노래 참 좋죠? 탁구 얼마나 치셨어요? 이런 대화로 시작해서 점점 친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정혜 씨, 68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그게 전부였죠. 아내는 친구들 만나러 자주 나가는데 본인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가다가 시니어 책 읽기 모임 안내문을 봤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책도 별로 안 읽는데.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10명 정도의 시니어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들 자기소개를 하는데 본인은 떨렸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짧게 소개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읽기로 했습니다. 박경리의 토지였습니다.
처음엔 책 읽는 게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긴 소설을 읽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었지만 각자 느낀 점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 인물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몇 분이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박 씨도 따라갔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퇴직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녀들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지금 박 씨는 그 모임의 핵심 멤버입니다. 주 2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모임 끝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가끔 주말에 같이 등산도 갑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퇴직하고 뭐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이게 바로 관심사로 만나는 인연의 힘입니다. 세 번째, 나이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이미 60이 넘었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어. 이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60대, 7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댄스, 요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림을 잘 그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영애 씨, 72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집안일만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녀 교육, 시부모 모시기.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권유했습니다. 엄마, 복지관에 수채화 교실 있대요. 한번 가보세요. 김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림도 못 그리는데 뭐.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해. 하지만 딸이 계속 권했고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수채화 교실에 갔습니다. 10명 정도의 시니어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선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옆에 계신 분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과물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다른 분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 혼자 사는 분.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지금 김 씨는 수채화 교실을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림 실력도 많이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친구들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림 교실에 가는 게 일주일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수다 떨고 웃고.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떠나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를 찾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나이를 내려놓았을 때 얻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봉사활동입니다. 복지관 급식 봉사, 도서관 정리 봉사, 공원 청소 봉사. 봉사활동은 2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둘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철수 씨, 69세분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퇴직 후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골프도 쳐보고 등산도 가봤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내가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번 가봤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일 점심시간에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봉사자들이 밥을 퍼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최 씨도 일주일에 2번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해보니까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퍼주면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최 씨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시니어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퇴직 후 보람을 찾아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봉사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일주일에 낙이 됐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요? 손자가 어제 놀러 왔어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따뜻했습니다. 지금 최 씨는 봉사활동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도 갑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봉사활동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친구를 만났어요. 이게 바로 봉사활동이 주는 선물입니다. 5번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십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유튜브. 온라인에도 시니어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같은 지역 시니어 모임, 취미 모임, 건강정보 모임. 먼저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정미숙 씨, 66세분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스마트폰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65세가 되어서야 카카오톡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자녀들과 연락하려고 배웠는데 나중엔 네이버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강동구 시니어 모임이라는 카페였습니다. 거기엔 같은 지역에 사는 시니어분들이 모여서 맛집 정보도 나누고 건강 정보도 나누고 가끔 같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그냥 글만 읽었습니다. 댓글도 안 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그 식당 가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맞아요. 거기 진짜 맛있죠? 그렇게 온라인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카페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같이 등산 가실 분? 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도 될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다들 카페 회원들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이미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이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등산을 하면서 더 친해졌습니다. 등산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마셨습니다. 지금 정 씨는 그 카페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온라인에서는 매일 안부를 나눕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온라인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이게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동네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요가, 댄스, 글쓰기, 사진, 악기. 관심 가는 거 하나 골라서 일단 가보세요. 첫 발을 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인연은 열려있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서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나친 기대를 버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저번에 도와줬는데 이번엔 저 사람이 도와줘야지. 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런 기대는 관계를 망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당신 생일에 친구는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선물까지 줬는데 나한텐 아무것도 안 주네. 친구로서 예의가 없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면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선물 준 건 그 사람이 좋아서 준 거야. 보답을 바라고 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기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 관리라고 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이런 기대 대신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전화 한 통만 해도 아, 나를 생각해줬구나. 친구가 커피 한 잔 사줘도 고마워, 잘 마실게. 이런 감사한 마음이 관계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과 시간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넌 그것도 몰라. 요즘 노인들은 다 그래. 나이는 먹었는데 생각은 그대로네. 내가 뭘 알아?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죠. 처음엔 참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미안한데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세요. 그래도 계속 그런다면 그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맞습니다. 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런 경험도 있으셨구나. 그건 몰랐네요. 배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 사람과는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세 번째, 대화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꼭 깊은 대화를 나눠야만 친구인 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밥 먹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말보다는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많은 대화를 안 해도 편합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공원을 걷거나, 같이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거나, 같이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해.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네 번째,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세요. 관계는 한 번의 큰 이벤트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에 한 번 고마운 사람에게 연락하기. 오늘 날씨 좋네.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긴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는 표시만 해도 좋습니다. 또는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기.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오늘 옷 색깔 예쁘네요. 요즘 건강해 보여서 좋네요. 이런 작은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끔은 작은 선물도 좋습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트에서 과일 사면서 하나 더 샀어, 나눠 먹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관계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다섯 번째, 갈등이 생기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합니다. 그냥 넘어가자. 괜히 말했다가 더 틀어지면 어떡해. 하지만 갈등을 피하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 응어리가 쌓이면 결국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미안한데 그때 그 말이 좀 상처였어. 다음부턴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 대부분 이해해줍니다. 아, 미안해. 몰랐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여섯 번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세요. 친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사생활, 서로의 공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만나자. 왜 연락 안 해? 요즘 왜 안 보여? 이렇게 집착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좀 숨 쉴 공간을 줘. 친구라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일곱 번째, 관계는 관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하나? 이번엔 내가 연락했으니까 다음엔 저 사람이 해야지. 이렇게 계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관계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 대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연락하고 만나세요. 이 사람 보고 싶네.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네. 이런 마음으로 연락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은 상대방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는 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집이나 재산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건 함께 웃었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채워줍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을 덜 할 걸, 돈을 덜 벌 걸, 이런 후회가 아닙니다.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걸,
가족들과 더 많이 이야기할 걸. 이런 후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따뜻하게 채워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딱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 보고 싶었던 옛날 동료, 고마웠던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세요. 새로운 곳에 가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먼저 인사해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신청해보세요. 도서관 독서 모임에 가보세요.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인연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어납니다. 68세에 새로운 친구를 만든 박정혜 씨처럼 72세의 수채화 교실에서 인생을 찾은 김영희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용기. 그 용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웃어보세요.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인연은 당신에게 다가올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삶의 한 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고맙습니다.